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짧게 공지 말씀드립니다. 3월 네, 14일 토요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있을 예정이던 경제의 속살 북콘서트 3, 4권, 네, 3, 4권 북콘서트는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네. 행여나 그날 오셔가지고 저희 원망하지 마시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 21일로 예정됐던 수원 북콘서트도 공식적으로 개관하는 쪽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돼서 아이고, 그렇군요. 21일 일정까지도 완전히 취소된 게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꼭 찾아뵙는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여하간 3월 14일 그리고 21일 행사, 이 부산과 수원에서의 행사가 연기됐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요즘 논의가 매우 확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난기본소득. 이제 한마디로 재난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드리자.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얼마간의 그 현금을 지원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국민이면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정신이죠.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2016년 무렵에 저는 기본소득 지지자라는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무렵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요즘은 기본소득 이야기를 자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기본소득이 최근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소재로 골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번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요건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현금 살포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마련하는 문제도 매우 복잡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그 황교안 대표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처음에 청와대 청원을 올렸을 때 황교안 씨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청와대가 9일의 브리핑을 통해서 제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번에 도입되기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의가 의미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도 한 번에 쌈박하게 통과가 되는 일이 잘 없거든요. 물론 제가 지지하는 제도가 한 번에 쌈박하게 통과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제도가 실현될 때에는 충분한 민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처럼 여타 복지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제도를 도입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촉발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저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을 뽑아내고 나쁜 아이디어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중에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정부터 보면 지난달 29일 이재용 소카 대표, 그 타다 하시는 분이죠. 이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한 달 50만 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 내용은 기본소득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국민들, 힘든 국민들에게만 따로 지급해 달라는 건데 기본소득은 전체 국민에게 일관적으로 지급하는 철학이 있으니 그 철학 자체는 살짝 안 맞죠. 어쨌든 이재용 소카 대표는 이런 청원을 올렸고요. 이때부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청년배당 같은 변형된 기본소득 실험의 경험이 충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에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됐으니 이걸 좀 쟁여놓지 말고 즉각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명시를 하자는 추가된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 판이 커진 게 8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요 제안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슷한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속속 기본소득 논의에 합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야당 반응은 뭐 난립니다. 11일 반응을 보니 총선용 현금 살포 또는 포퓰리즘의 전형 뭐 이런 말로 십자포화를 퍼붓던데요. 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소득은 우파 시장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하는 건 좋은데 공부를 좀 해보고 반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하고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주장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더라도 논리가 부딪히고 논쟁을 하면서 그 사회의 실력이 누적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공부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는 수준입니다. 이러면 아무 발전이 없죠. 예를 들어서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반대 발언이랍시고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소리죠. 저는 김재원 의원한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 니네 쪽에 더 많겠습니까? 우리 쪽에 더 많겠습니까? 진짜 진지하게 각 잡고 한번 세볼까요? 이거 세서 까면 엄청 후회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의원. 네? 그러니까 반대를 해도 이런 엉망진창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김용민 PD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심지어 이재용 소카 대표가 처음 청원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는 한 기업인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특효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니네 당대표인데요. 네. 그럼 김재원 의원 논리대로라면 황교안 대표도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냐고요. 팀킬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하는데 지금 니네 당이 그 김종인 모셔오려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모시는데 성공하면 경제공약 전반을 김종인 씨한테 맡긴다는 건데 네. 그 김종인 씨가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긍정적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니네당 의원 중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한 김세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당시 기본소득 논의를 공론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들도 그러면 다들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세금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겠죠. 김지원 의원 논리대로라면요. 김세현 씨가 돈이 많아요. 예, 거기는 사실 진짜로 저희 대학 후배, 제 과 후배인데 그 아버지가 김진재 의원이라고 부산에 정말 가쁘죠. 예, 한수 이남의 최고의 가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때 그 부친이신 김진재 의원은 별명이 돈진재 의원이라는 별명이 진짜 지역에서 있었던 분이니까요. 예. 아무튼 좀 얘기를 할 때는 좀 공부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뭐 미래통합당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예. 지금부터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촉발한 몇 가지 기본소득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특히 부각된 기본소득의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소득의 제일 큰 강점은 복지에 드는 각종 행정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별복지제도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지 이걸 국가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드는 행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돼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매주 고용센터에 가서 내가 아직도 실업자인데 구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난을 입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요. 처참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걸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기존의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기본소득이 우파 시장주의 경제학자들한테도 상당한 지지를 받는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파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커지는 걸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복지를 안 할 수가 없다면 행정력이 제일 적게 소모되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정부 크기도 줄일 수 있는 이 기본소득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걔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허버트 사이먼이나 우파 시장주의자들이 양대 조상으로 칭송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만, 이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파의 거장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행정력을 아낀다는 장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복지를 실행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강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데 속도감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복지 정책도 기본소득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은 심사 같은 절차가 없거든요. 그냥 온 국민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결정만 되면 3일 안에 빠른 집행이 가능하죠.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핵심 이유가 이거던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생각인 겁니다. 김 지사 말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지원 대상자 선별하고 뭐 시간 낭비하고 행정적 비용 낭비하고 이럴 겨를이 없다는 거죠. 김 지사 주장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돼? 이 사람은 피해자야 아니야? 이거 선별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번에 부각된 기본소득의 장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입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이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은 대부분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으니까 대비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충격이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겠냐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미래학자들의 대부분의 예상은 앞으로 이런 예상치 못한 충격이 과거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라는 뜻인데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검은 백조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백조가 백조인 이유는 하얘니까 백조인 거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착한 이명박, 뭐 유능한 박근혜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진짜로 호주에서 이 검은 백조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저히 안 일어날 것 같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투자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2007년에 사용한 말인데요. 탈레브 말은 블랙스완 같이 도저히 안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일이 벌어지면 경제는 파탄에 이른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경제를 운영할 때 한 사회가 블랙스완 같은 돌연변이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경제가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같이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를 덮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전형적인 블랙스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블랙스완은 뭘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예상이 되면 블랙스완이 아니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검은 백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 검은 백조의 위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모든 예상치 못한 충격이 경제에 주는 악영향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경제가 망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관찰이 됐다고요. 뭔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요. 그런데 뭔 일이 벌어지면 소비 위축과 투자 심리 박살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블랙스완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부여하는 나라다라는 전통이 있다면 뭔 일이 벌어져도 소비 위축이나 투자 심리가 박살나는 현상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국민들 마음에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도감이 경제 심리를 무척 안정시키거든요. 이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가져다준 또 다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논의해봐야 될 건 이재용 소카 대표의 제안하고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언론에는 금액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던데 이재용 대표는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고요. 김 지사는 1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만 사실 진짜로 근본적인 차이는 지급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재용 대표는 소상공인, 프리랜스,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이렇게 1,000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보자고 주장을 한 거고요. 김 지사는 전 국민을 지급 대상자로 설정을 한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 지사의 제안이 훨씬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소득을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이 큰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1,000만 명으로 한정을 하면요. 이때도 엄청나게 큰 돈이 드는데 네. 1,000만 명에 들지 못한 4,500만 명의 동의를 절대 못 얻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니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그 1,000만 명의 아슬아슬하게 못 든 사람들의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바로 작년에 정규직 된 사람들 혹은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 정규직은 됐지만 여전히 월급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비정규직이 아니니까 기본소득에서 제외됐어요. 이러면 이분들이 동의를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기본소득이라는 합의에 이르는 길도 더 험해집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기본소득이 다른 선별복지하고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이겁니다. 혜택에서 소외받는 사람을 없애고 누구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더 빨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김경수 지사의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제안이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이 재난기본소득이 쉽게 실행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면서 하나 둘씩 기본소득의 장점에 대해서 사회가 검토를 하고 합의를 이뤄나가면 언젠가는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더 넓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에 도입되지 않더라도 주요 대선 주자들이 참여한 이 논의가 한국 사회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논의의 판이 한참 커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언제 할까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르익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총선이 앞두고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요. 이번에 되면 참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한배 기자님 오늘도 씁쓸하지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